네, 이 영상은 대학생을 위해서 찍는 영상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복소수의 극형식 표현을 알면은 그래도 뭐 알아서 나쁠 거 없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찍게 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어, 복소수 문제를 푸는데 요 지식들을 알면은 쉽게 쉽게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되게 다각적으로 세세하게 살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서 찍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실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직선 하나 위에서 모든 수들이 다 표현이 돼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수라고 한다면은 이 수직선 안에서 모든 수가 다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x가 뭐 마이너스 3이다 하면은 대충 여기다 마이너스 3 찍고 마이너스 3이라고 우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수를 지정하게 되면 그럼 뭐 정확하게 3등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실수 정수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러면은 하나의 이 축 안에서 이 축을 영어로는 엑시스라 그러거든. 엑시스라 그러는데 이게 하나의 엑시스 안에서 그 모든 그 숫자들을 다 기록할 수가 있다 이거. 예를 들어서 x가 뭐 파이다 이러면 한 3.14 정도 되니까 한 2쯤에 어디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하고 예를 들어서 b가 있으면 실수 a, b를 들고 왔다 이러면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수를 작다고 내가 정의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를 크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 순간 a가 b보다 크거나 아니면 a가 b랑 같거나 a가 b보다 작거나 하는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일반적으로 요렇게 우리가 고른다면 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 그러면 b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커다란 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를 좀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복소수를 흔히 말해서 z를 x 더하기 iy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z를 갖다가 a 더하기 bi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 표현이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이거를 실수를 두 개를 정해야 하나의 복소수를 정할 수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이제 옛날에 이제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좌표평면 안에서 우리가 실수가 하나를 정의하려면 축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서로 다른 걸 두 개를 정의해야 된다 보니 하나를 갖다가 이 축이라 그러면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직교하게 만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원점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잘 들어봐. 이 여기를 우리가 x축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우리가 y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표현을 하지 말고 a가 실수 부분을 a라 그러고 허수 부분을 b라 그러잖아. 자 실수 부분 a라 그러고 허수 부분을 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실수 부분을 x좌표에 우리가 생각하고 허수 부분을 y좌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a 더하기 bi라는 자식은 a, b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대수적으로 a 더하기 bi를 갖다가 그냥 이제 a, b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뭐 3,4다. 그러면 이 복소수가 뜻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3 더하기 4i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면 돼요. 일단 고1 단계에서는. 3,4는 3 더하기 4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4,3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4 더하기 3i야.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가 될 수 있어. 과연 우리가 두 수가 있으면 우리가 실수에서는 대소관계가 정의가 되었지만 아까 왼쪽이 작은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수라고 우리가 봤을 때 작다와 크다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작다와 크다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항상 1차원 내, 한 직선 내에서 대상들을 갖다가 크다 작다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수들을 갖다가 대소관계를 정의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3 더하기 4i는 4 더하기 3i보다 허수 부분은 크지만 실수 부분은 4 더하기 3i가 크니까 뭘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복소수는 일단은 크기 관계를
정립하지 않습니다. 크기 관계가 있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크기 관계,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런데 이것을 자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a 더하기 bi를 a, b라고 이제 생각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z를 갖다가 x 더하기 iy라 그러면 x, y를 갖다가 x 좌표를 x, y 좌표를 y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x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x 좌표에 들어갈 사람 그 숫자가 실수 부분이고 y 좌표에 들어갈 숫자가 이제 허수 부분이라고 하니까, 여기 x 좌표를 x축을 갖다가 실수축이라 그래서, 이 실수축이니까 이제 리얼 넘버라는 말을 써가지고 리얼 z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허수는 이제 이미지너리 넘버에서 왔으니까 imz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수축, x축을 실수축, y축을 허수축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1을 의미하는 거야. 1 더하기 0i니까 1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파이다 라고 하면은 파이, 0이라 그러면 얘는 이제 파이 더하기 0i니까 당연히 파이겠지. 그래서 이 실수축 위에 있는 수들은 실수를 의미해요. 실수를.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왼쪽 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을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인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반대로 허수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여기가 이제 0,1이 있다고 쳐요. 그럼 얘는 0 더하기 1i잖아. 그럼 간단하게 i라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i라는 거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반대로 0,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그럼 얘는 이제 0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i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복소수, 이 플레인이라는 거는 평면이라는 뜻이고, 평면 안에서 z의 카르테시안 리프레젠테이션, 이건 이제 표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르테시안이라는 말은 데카르트에서 온 말인데 극형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극형식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극형식 표현이라는 건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요 정도까지 했으면은 우리가 x축은 실수축, y축은 허수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극형식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x축으로, 그러니까 가로로 x만큼 세로로 y만큼 와서, 그래서 이거를 이 직사각형에 의해서 점의 좌표를 결정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잘 알려진 말로 직교 좌표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좌표를 쓰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 걔가 시스템이라거든. 그러니까 좌표를 적는 시스템이 굉장히 그 직사각형으로 뭔가 직교하는 만남, 그러한 데서 온 걸 갖다가 이제 직교 좌표라고 쓰는 건데, 이 극좌표계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 이 극좌표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수학 원을 배우면 알겠지만 한 벡터의 동경, 그 크기와 그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를 우리는 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r과 세타를 이용해서 점을 적는 방법을 갖다가 극형식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의 요 밑변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가 당연히 돼야 되고, 이 높이는 r 사인 세타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 x, y를 쓰는 방법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점을 이렇게 쓰는 걸 갖다가 극형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극형식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복소 평면적인 지식을 조금 쌓아서 수학상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쉽게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 영상들은 제가 따로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일단은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복소수의 덧셈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z1을 갖다가 z2를 갖다가 c 더하기 di라고 놓으면,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a, b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이제 C, D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Z1 더하기 Z2라는 것은 A 더하기 C에다가 B 더하기 DI인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상 뭐 봐봐. 벡터를 좀 알면 편한데요. 자, A, B를 찍어가지고 요 화살표, 이 빨간 화살표가 나타내는 것이 벡터 A, B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C, D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진행하는 벡터를 갖다가 C, D 벡터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A하고 C하고 더하고 B하고 D를 더하는 거. 자, 만약에 그럼 이 Z1 더하기 Z2라는 벡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C, B 더하기 D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A하고 C를 더하고 B하고 D를 더하면 그러니까 각 X축도 X좌표들에 더한 것이 여기로 와야 되고 Y좌표들을 더한 것에 여기로 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떻게 보면 벡터의 덧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평행사변형법을 보게 되면 네. 요거죠, 이거. 이 밑을 관통하고 있는 요 벡터가 당연히 A 더하기 C, 이제 B 더하기 D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이랑 복소수의 덧셈이랑 약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벡터라는 것은 2차원상에서 정의된 평면 벡터를 말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것이 복소수는 복소평면의 각점 x, y가 시점이 0, 0이고 종점이 x, y 2차원 벡터, 위치 벡터랑 좀 결부지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벡터의 덧셈이 복소수의 덧셈이랑 벡터 덧셈이랑 결부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기하를 좀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기하를 모르면 아직 모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 r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우리가 이 밑변의 길이를 x라고 하고 높이를 y라고 했을 때 r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r이라는 걸 갖다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에는 요 선분의 길이를 갖다가 우리는 이건 복소수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선분의 길이 있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만들어낸 그 길이 그걸 갖다가 우리는 흔히 말해서 복소수의 크기라고 한다고. 그래서 영어로는 magnitude라는 말을 쓴다거나 length라는 말을 쓰면 되는데 원점에서 복소수까지의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모듈러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표기를 할 때는 z바라고 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z가 3 더하기 4i다 라고 한다면 z바는 z바가 아니라 z의 크기는 그래서 9 더하기 16을 갖다가 루트로 한 거죠. 그래서 5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따가 집중할 거는, Z의 크기가 1인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예정이야. 다시, 그럼 Z가 A 더하기 BI면, 그럼 Z의 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갖다가 루트 한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잘 봐봐. 자, 네 번째로는 아까 벡터가 그냥 벡터가 아니고 복소수가 A, B라고 하면 여기를 R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요 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하잖아요. 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을 갖다가 편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흔히 말해서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편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국형식이 표현이라고 했었고요. 네. 아무튼 요 세타를 갖다가 편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x 더하기 iy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라고 하기로 했고 i 대신에 r 사인 세타 요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임의의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있냐면 r을 빼면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소수에 지금 뭘 배웠냐면 복소수의 크기를 배웠고 그 다음에 복소수의 편각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여진다면 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가져간다면 우리가 z를 갖다가 x 더하기 iy라고 했을 때 절대값 z는 우리가 r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Z의 아르규먼트를 이렇게 쓰거든요. A, R, G 쓰고 Z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타라고 표기를 한다고. 자, 연습 하나 해볼게. 자, 보세요. 그 Z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I라고 해볼까요? 1 더하기 I라고 해보면 요게 이제 원을 하나를 그려. 그럼 1 더하기 I면 이게 이제 1,1을 의미하니까 루트 2가 반지름이 되겠죠. 1,1까지의 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루트 2로 빼는 거야. 루트 2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I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사인 세타인 유명한 세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은 복소수의 절대값, 복소수의 크기는 그냥 요것만 가져오면 돼. 여기 실수로 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 2가 크기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이제 보니까 코사인도 뭐 루트 2분의 1이고 사인도 뭐 루트 2분의 1이면 뭐 45도겠죠. 고일 버전으로는 45도지만 뭐 저기 뭐야 포도법으로 쓴다면 4분의 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요. 네. 일단 평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아니면 주로 보던 이런 복소수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메가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복소수라고 고1 버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직접 크기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에 해당하는 그런 점이라고 보니까 얘를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얘를 제곱하면 4분의 3이기 때문에 이걸 더해서 루트를 해봐야 어차피 1인 거지. 그러니까 이 복소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위에 있는 그러한 궤도 안에 있다고 봤을 때 이런 복소수가 z의 크기가 1인 그런 복소수들은 단위원 위에서 항상 놓여져 있어야만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은 뭐냐면 자 얘가 지금 반지름을 1이라고 놓은 거잖아요. 원의 반지름을. 근데 x가 더 정확하게 절반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그치? 그래서 보면은 자 유명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요 길이랑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랑 같아서 요거랑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루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 한 변 같은 거야. 직각 같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났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AS로 합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길이도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봐봐. 요만큼의 각이 이제 120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오메가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아르규먼트가 평각이 120도. 뭐 3분의 2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120도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복소수의 곱입니다. 예, 여기는 복소수의 곱이에요. 네. 그래서 Z를 R1의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I 세타 1이라 그러고 Z2를 R2의 코사인 세타 2하고 I 세타 2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음을 얻게 되는데 Z1하고 Z2를 곱해주면 R들은 곱해주면 돼. 근데 코사인이 어떻게 바뀌냐면 잘 봐봐. 지금 이식이랑 이식을 곱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식이랑 이식을 곱해줘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에도 있겠지만 각이 더해져요. 각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각이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이것을 증명하려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 미적분에서 나오는 개념이니까 예.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고 우리는 고1 과정을 지금 습득하는 거니까 그냥 요 각이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두 복소수를 곱한 것의 평각이 복소수들 각각의 평각 그 복소수들의 각각의 평각의 합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Z1하고 Z2를 곱했을 때 평각은 원래 Z1하고 원래 Z2의 평각을 더한 거랑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1이 아르규먼트 Z1이 만약에 뭐 30도고 아르규먼트 Z2가 만약에 45도다.
그러니까 Z1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30도에 해당하는 게 이제 Z1이고 45도에 해당하는 게 Z2다. 그러면은 네. Z1하고 Z2에 대한 곱에 대한 아규먼트는 75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5도짜리 복소수랑 40도짜리 복소수를 곱하면 75도짜리 복소수가 나온다는 거지. 물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자,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드무하블의 정리라는 건데 우리가 Z를 R의 코사인 세타에 I 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N제곱을 한다면 N제곱을 하는 거는 Z를 갖다가 N번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R은 이제 N제곱이 되는 건데 이 각은 N세타가 되는 거예요. N세타가.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서 들여다볼 거냐면 Z1의 상황을 좀 깊게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Z1이 아니고 복소수의 크기 자체가 1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단위원 위에서 놀고 있는 좌표들 그런 것들이 이제 Z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1인 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요 45도짜리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인 상황에서 X하고 Y가 같은 점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될 거라고 믿어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1이고 두 개가 같으니까. 그래서 봐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단위원 위에 45도를 의미하는 그런 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라는 복소수 하나를 갖고 오면 우리가 이걸 z라고 하잖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제곱을 하는 게 아니고 제곱을 하면 자 z 크기가 1이면 잘 보세요. 여기가 r이 1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z의 크기 자체가 r이잖아. 그게 이제 r이 1이 돼버리니까 z가 그냥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n제곱을 한다면 그냥 각만 늘리는 거야. 각만 느는 그런 효과가 낳는 거죠. 각만 느는 거지. 각만. 그러니까는 45도짜리를 만약에 제곱했다. 그러면은 90도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단위원 위에서. 그럼 요거잖아. 그럼 여기 90도니까 여기가 이제 0,1이 되겠지. 그치? 그럼 0,1이면 0 더하기 1이 하니까 그냥 i가 된다고. 이건 이제 그러니까 얘는 그냥 i입니다. 그래서 i의 거듭 제곱근 중 하나가 이제 얘인 거지. 그치? 예를 들면 얘를 제곱해야 i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 뭐 135도짜리라고 한다면 그럼 z를 세제곱하면 이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i라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z를 4제곱해 가면은 여기에 있는 놈이니까 그럼 이제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래서 수많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우리가 1대1대 루트 2의 비율 자 여기가 1 그 다음에 i의 개수가 1 여기 밑에가 루트 2 이런 비율이 나올 때는 제곱을 하면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낳는다는 얘기 자체가 이 상황에서 펼쳐진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해봐라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제곱을 해보니까 i가 나와서 신기한 게 아니고 i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네. 그래서 만약에 루트 2i분의 1 마이너스 i를 갖다가 n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최초의 자연수 n을 찾아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분모를 유료화를 하죠. 양변에 i를 곱합니다. 위아래에다가 i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i 여기다 i 곱하면 얼마 되냐? 더하기 1 되거든요. 네. 다 있으면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n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언제 되느냐 그 n을 좀 찾아달라라는 건데 그러면은 봐봐 이 원에서 단위원 내부에서 방해되니까 단위원 내부에서 여기가 지금 어디냐 1대1대 루트 2는 거의 45도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요. 자 3, 4분면 위에 있는 이런 점이겠지. 이런 점. 그럼 각도를 어떻게 재냐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재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이건 이제 225도짜리죠. 네. 그러면
그 얘를 우리가 Z라고 했을 때 그럼 Z의 제곱이 뭐냐? 450도를 의미하는 거야. 450도라는 거는 네. 한 바퀴 돌면서 90도까지 온 각이니까 여기겠죠, 여기. 여기가 이제 Z 제곱을 의미하는 거지. 그럼 뭐 볼 것도 없이 i죠. 네. 그럼 이 Z의 제곱을 제곱해야 4제곱을 해야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90도짜리가 됐으니까 90도짜리를 180도로 만들려면 얘를 2번 곱해야 되는 건 자체가 아까 각이 2배가 뛴다는 얘기는 거듭 제곱이 2제곱이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요 최소 n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n은 뭐냐? 그 다음 n은 자 z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z의 8제곱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거는 안 되고 z의 12제곱까지 해야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숫자는 12가 되겠지. 아니면 문제를 뭐 요거가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 100 이하의 뭐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일일이 세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복소평면에서 복소수를 다루는 게 복소에 이제 이거를 대수기하학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소 해석학이라는 책을 펴게 되면 거의 맨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렇게 막 깊은 얘기는 아니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 이 z의 n제곱이 1이다라는 건데 z의 n제곱이 1이다라는 거가 무슨 걸 이야기하냐면 이런 걸 이야기해요. 단위원이 있어. 얘는 되게 특이한 원을 가져요. 봐봐. 얘는 일단은 해 하나를 알잖아. 해가 1이니까 일단 1 하나를 그는 가져요. 근데 n제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1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건 360도잖아. 그 360도를 n만큼 나눈 그런 게 이제 그 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z의 평각이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z의 뭐 5제곱이 1이다. 내가 이런 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1 하나를 찍고 그 360도를 5등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을 무조건 지나는 오각형, 정오각형을 그린다면 여기 하나 72도가 찍히고 145도쯤에 찍히고 216도쯤에 찍히고 288도쯤에 찍히니까 결국에는 이런 정오각형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얘가 서로 다른 5개의 근인 거지. 그래서 이 ZN제곱이 1이다라는 것은 절대로 중근이 나올 수도 없고 지금 봐봐요.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N각형에 꼭 1을 지나야 돼요. 1을 지나는 정N각형의 n개의 꼭지점들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조리제법을 써보면 요거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를 제외하고 여기가 지금 4차식인데 그 4차식을 이제 초록색으로 나타낸다면 이게 첫 번째 근, 이게 이제 두 번째 근, 이게 이제 세 번째 근, 이게 이제 네 번째 근이니까 여기선 다 허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의 복소수를 만약에 알파라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이 되고 얘는 알파 세제곱이 되고 얘는 알파 네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근이 알파,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알파 네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요 정도까지 정리가 되면 제가 첨부한 복수 평면을 이용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하는 문제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